30년 넘게 일했고 매달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노후가 걱정돼서 조금이라도 늦지 않게 준비하려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연금 수령을 시작하자마자 날아든 고지서를 받고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던 마음이 무너졌죠. 연금으로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세금이라며 다시 가져가 버리는 현실.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보상은커녕 또 다른 출구 없는 부담만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은퇴한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너무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이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사해 38년간 한 직장에서만 근속했지요. 회사를 나올 때 받은 퇴직금으로 집의 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이 매달 120만 원가량 들어오고 개인연금도 50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안정된 노후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연금 수령 첫 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고 고지서에는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이 씨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뿐인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연금 수령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세금은 생활비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부담이었습니다. 전기료나 통신요금도 줄여보려 했지만 몇만 원 아끼자고 고생만 더 늘어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에게 세금은 단순한 회계 숫자가 아니라 생계의 벼랑 끝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9세에 조기 은퇴한 김정숙 씨입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중견기업의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월급의 일부를 개인연금에 꾸준히 넣어왔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납입 기간을 꽉 채웠고 그 외에도 퇴직 후를 대비해 작게나마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가의 공실률이 늘어나며 임대소득이 사실상 끊겼고 기대했던 수익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 임대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18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 신고하다 보니 뭘 잘못했나 걱정도 되고 세금이 나오는 구조가 이해가 안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했던 건 본인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애쓴 방식들이 도리어 세금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실히 살았던 대가가 오히려 페널티로 돌아온 셈이죠. 세 번째 사례는 60세로 은퇴한 공무원 출신 박정환 씨입니다. 그는 33년간 교직에 몸담았고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월 230만 원 수준이었으며 이 외에도 소액의 퇴직연금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금 수령 첫 해부터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와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과세 구조가 다르다며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이해 없이 연말정산을 넘겼고 결과적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토로한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의 부재였습니다. 연금이 과세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체계적인 안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평생 국가를 위해 일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세금 고지서만 날아오니 허탈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은퇴 후엔 다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재차 부담이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현역처럼 적극적으로 세무 정보를 검색하거나 소득 조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연금 구조 안에서 살아야 하기에 불시에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는 그 자체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세금의 심리적 타격입니다. 연금은 보상이어야 할 텐데 그것이 또 다른 의무로 변질될 때 사람은 삶의 안정감보다 억울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몇 가지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금과세 체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은퇴 예정자에게
세금 시뮬레이션이나 연금별 과세 구조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과 연금공단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일정 소득 이하의 은퇴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준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단일 기준으로 획일화된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는 생계비, 지역 차이, 연금 외 수입 유무 등을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 기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자를 위한 전문 상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즌마다 은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 없이 무료 세무 상담, 창구나 모바일 기반 절세 가이드가 보편화된다면 많은 이들이 지금처럼 억울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을 두고 쌓아온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세금이라는 구조 안에서 다시 회수된다면 사람들은 점점 더 연금을 믿지 않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짐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해와 배려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회복이 아닌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뤄선 안 될 때입니다. 지금 은퇴한 이들의 분노는 미래 세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년간 꼬박꼬박 연금을 냈습니다. 일하면서 세금도 냈고 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을 믿으며 살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 그 돈에 또 세금이 붙습니다.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내 돈이라 여겼고 받는 것도 당연한 권리라 믿었는데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허탈함과 억울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연금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야 비로소 세금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 못한 세금 폭탄이 은퇴 생활의 첫 장을 무겁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일정 금액 이하로 받을 땐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금을 받는 건 좋은데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금을 내야 하죠. 더 문제는 이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은퇴자 입장에선 어렵게 모은 노후 자산이고 사실상 유일한 현금 흐름일 수 있는데 여기에 세금이 붙으면 매달 쓰는 생활비 자체가 줄어듭니다. 나아가서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구조라 더 혼란스럽습니다. 보통 현역 시절에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원천징수도 하고 연말정산도 도와주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모든 걸 본인이 다 챙겨야 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다르고 절세를 위한 소득 조절도 알아서 해야 하죠. 그런데 정작 은퇴자들은 세법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과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실수하거나 신고를 놓치거나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무지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방치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 수령 후 첫 해에 깜짝 놀랍니다.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거기 적힌 금액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나 싶을 정도죠. 사실은 연금 외에도 조그만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합산되면서 기준을 넘긴 것뿐인데 그 전체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연금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50대라면 연금 수령 시점에 어떤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계산기를 활용해도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 수령 구조를 조정하거나 수령 시기를 나눠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은 연기 수령을 선택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로 분할 수령하면 과세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은퇴 이후에도 세무 정보를 꾸준히 체크하는 겁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뭔지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기부금, 교육비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 안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야겠죠. 세 번째는 시스템 차원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제도는 현역 중심이었습니다. 일하면서 세금 내고 연말정산으로 조절하고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은퇴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층이고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세무행정도 은퇴자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구조는 시대착오적입니다. 연금 수령자 전용 신고 플랫폼, 절세 가이드, 소득별 시뮬레이션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낸 돈을 받는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는 감정적인 문제도 단순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소득인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이중과세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괴리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제도를 설계할 땐 숫자와 규정을 따르지만 그 제도를 체감하는 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은퇴자에겐 연금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일정 기준 이하의 공적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독일이나 캐나다도 단계적인 세율 조정을 통해 은퇴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배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연금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생계와 세금 사이에서 갈등하는 은퇴자들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제도는 복잡하더라도 설명은 쉬워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어떤 세금이 붙는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절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제도를 믿고 자신의 노후를 계획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연금 수령이 시작되자마자 나라드는 고지서에 놀라고 허둥지둥 인터넷을 뒤지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받고 얼마를 써야 하며 그중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측이 어렵습니다. 매년 바뀌는 세율, 복잡한 소득 구간, 이해하기 어려운 공제 구조, 이런 것들이 은퇴자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30년 넘게 일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세금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또 다른 계산서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이 사회가 그들에게 약속한 노후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연금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이고 세금은 그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균형을 제대로 맞춰야 할 때입니다.